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9 흘러간 추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추억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0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9 흘러간 추억. 알은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술을 한 병 가져왔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철저한 배급시대에 술을 먹어보기는커녕 보고 죽으려도 없을 지경에 술을 구하는 재간이야 정말로 하늘의 별 따는 재간에 비하해야 할 만치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다지도 즐겨하던 술도 벌써 먹어본 지 하도 오랜 일이어서 기억도 아득하다. 알이 가지고 온 소주 한 대, 술을 알이 말리는 것도 마다하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렸다. 몸이 쇠약한 데다가 먹어본 지도 오랜 술은 딴 세상의 피를 수혈받은 것 같이 정신도 마음도 에이텔양의 망각의 세계를 뺑뺑 돌아서 아득히 떠가는 것이다. 눈물도 흘리고 싶고 웃음도 웃어보고 싶고 멍텅구리 같은 야릇한 심술이 복받치는데 지나간 추억이 주마등같이 자꾸만 명멸하면서 전개한다. 벌써 몇백 년 전 일같이 몽롱한 기록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인간 폐업이란 붉은 줄로 사람이 아니라고 사선을 지어버린 나에게는 술이라는 것이 더욱이 아주 취해버린다는 망각의 시간이란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알은 내가 오래간만에 폭주에 취해서 말도 없이 침울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는지 축음기를 틀어놓는 것이다. 세레나데 집이든지 탱고집 같은 경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인다. 멜로디는 알과의 학창시대부터 즐기고 부르던 노래들이다. 나의 성민은 음악을 가장 즐겨한다. 그 음악에 대해서 나는 독특한 로맨을 갖고 살아나가는 감정을 즐기고 있다. 언제나 하나의 멜로디에 대하여 그 멜로디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나 불렀을 때의 인상과 그 당시의 잊지 못할 해상을 눈앞에 아물아물 환영으로 그려놓고 내 자신이 그대로 돌아가서 푹신하게 잠기는 생리적인 습관으로 나를 자유시키며 한없이 새로운 꿈을 마련하고 그 꿈에 도취하려고 한다. 지금 바로 알이 틀어놓은 레코드의 하나하나의 노래에 나는 옛 시절에 돌아가고 그 시절의 행복을 음미하여 지나온 역정을 영으로 없애고 생리적 습관은 나를 옛날의 환희 속에 묻혀놓는다. 더욱이 이태리의 정원의 그 감미한 탱고의 멜로디와 더불어 알과 같이 사랑의 세계를 편력하던 동경 시절에 간다 근처의 다방에 드나들던 것과 무사시노의 잡목의 총림 사이를 거닐대든가 자바의 규주끼리 가하마의 태평양 검푸른 해변가든가 금강산이든가 지나간 날의 칠색이 영롱한 무지개나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궁혈한 다리를 놓고 있다. 나는 해상과 더불어 에이텔 양의 술기분과 더불어 알과 함께 의곡의 사랑의 옥황상제 곁으로 등선하는 것 같은 황홀경에 삼배하고 있다라고 챕터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술을 한 병 가져왔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철저한 배급시대에 술을 먹어보기는커녕 보고 죽으려도 없을 지경에 술을 구하는 재간이야 정말로 하늘의 별 따는 재간에 비하여야 할 만치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다지도 즐겨하던 술도 벌써 먹어본 지 하도 오랜 일이어서 기억도 아득하다라고 챕터 49를 열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하운의 술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주문하는 것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운은 이러한 계질에 시달리면서도 두주벌수다의 술꾼이었으니 문둥병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이 2차 대전을 주도하다 보니 모든 물자가 귀해져 술도 맘대로 먹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알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용케도 구했던가 봅니다. 알의 사랑도 대단하지요.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해왔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배급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자를 나누어주는 시절을 이야기한다 하겠고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이나 솜씨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아득하다 했는데 가물가물할 정도로 매우 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가지고 온 소주 한 대수를 알이 말리는 것도 마다하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렸다. 몸이 쇠약한 데다가 먹어본 지도 오랜 술은 딴 세상의 피를 수혈받은 것 같이 정신도 마음도 에이텔 양의 망각의 세계를 뺑뺑 돌아서 아득히 떠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도 참 병주고 약주고 이해 못할 행동이구냐. 사올 때는 언제고 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요즘 환부가 조금 효과가 있다 생각하니 또 술을 들이켰던 모양입니다. 계질로 인하여 한동안 먹지 않아서 금세 취기가 올랐겠지요. 몽롱한 것이 기분이 날아갈 듯하고 앉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던가 봅니다. 이럴 때 엄마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만 미쳤어 했겠지요. 여기서 소주라고 하는 것은 공류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한 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잡곡류의 양을 재는 부피 단위로 10대를 한 마리라고 하고 10마를 한 가마니로 측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부족한 환자의 혈관 내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여 보충하는 것. 그리고 에이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로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아시는 시청자가 계시면 뜻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아득히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매우 멀게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싶고 웃음도 웃어보고 싶고
멍텅구리 같은 야릇한 심술이 복받치는데 지나간 추억이 주마등같이 자꾸만 명멸하면서 전개한다. 벌써 몇백 년 전 일같이 몽롱한 기록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인간 폐업이란 붉은 줄로 사람이 아니라고 사선을 지어버린 나에게는 술이란 것이 더욱이 아주 취해버린다는 망각의 시간이란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신이 남아있을 정도로 취했을 때는 지난날의 좋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고주망태가 되어 필름이 끊어지자 마치 짐승 취급받던 문둥이라는 중글씨가 새겨진 하운으로서는 차라리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처럼 기쁨에 지난날의 고통도 망각할 수 있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슬프면 울고도 싶고 기쁘면 웃고도 싶은데 말입니다. 여기서 멍텅구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여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릇한 했는데 표현하기 어렵게 묘하고 이상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술이라고 하는 것은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 따위가 꺼졌다 켜졌다 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진전되어 펼쳐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롱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멍텅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듬하게 그은 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내가 오래간만에 폭주에 취해서 말도 없이 침울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는지 죽음기를 틀어놓는 것이다. 세레나데 집이든지 탱고집 같은 경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인다. 멜로디는 알과의 학창시대부터 즐기고 부르던 노래들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술기운이 올라 비틀거리고 말수가 적어지자 분위기를 살려볼 요량으로 축음기를 틀어 알이 여고보 시절 즐겨 부르던 세레나데와 탱고 같은 경음악으로 경쾌한 분위기로 전환하려 했던가 봅니다. 하운이 이리 농림학교 3학년 때 누이 동생의 친구인 알을 만나 함께 어울려 부르던 음악이었으니 그 때를 해상시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세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것을 보면 알이 참 영악해 보이죠. 여성스러운 면모가 들여다 보입니다. 여기서 폭주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에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음기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에 녹음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은 도훈아니가 1902년에 작곡한 곡으로서 남자가 밤에 애인집 창 밑 등에서 부르거나 연주한 곡, 거기에 알맞은 음악, 소야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탱고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박자 또는 8분의 4박자의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경쾌한 춤곡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경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듣고 즐기기 위한 음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과 연결되어 흐르는 것, 가락, 선율이라고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민은 음악을 가장 즐겨한다. 그 음악에 대해서 나는 독특한 로맨을 갖고 살아나가는 감정을 즐기고 있다. 언제나 하나의 멜로디에 대하여 그 멜로디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나 불렀을 때의 인상과 그 당시의 잊지 못할 해상을 눈앞에 아물아물 환영으로 그려놓고 내 자신이 그대로 돌아가서 푹신하게 잠기는 생리적인 습관으로 나를 자유시키며 한없이 새로운 꿈을 마련하고 그 꿈에 도취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하운의 성격에 대하여 솔직한 고백을 듣게 되네요. 자신은 음악을 가장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챕터 2에 보면 나는 보통학교 때 학교 공부는 내내 우등생으로 특히 음악과 미술이 남보다 뛰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멜로디에 깊숙이 빠져드는 성미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심취한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습니다. 감정 몰입이 강하다는 증거겠지요. 아마도 하운이 음악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다면 한국의 베토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기서 성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품이나 비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박자, 가락, 음성, 화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시키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느낌이나 그 작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아물아물했는데 작은 것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자꾸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잠기는 했는데 잠기는은 들어가거나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도취라고 하는 것은 취한 듯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이 틀어놓은 레코드의 하나하나에 노래에 나는 옛 시절에 돌아가고 그 시절의 행복을 음미하여 지나온 역정을 영으로 없애고 생리적 습관은 나를 옛날의 환희 속에 묻혀놓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알이 틀어놓은 레코드판의 노래 하나하나가 그 옛날 알과 함께했던 추억 속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시절 행복했던 감정을 음미하게 하는데 이 술이란 놈이 지난날의 추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술이 술을 먹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멜로디에 푹 빠지고 독한 술의 취기에 빠져 스르르 잠이라도 들었나 봅니다. 여기서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음을 기록해 놓은 둥근 판을 이른다 하겠고, 음미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내용이나 속뜻을 깊이 새기고 감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경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영이라는 한자로 떨어지다, 제로, 비가 오다 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태리의 정원의 그 감미한 탱고의 멜로디와 더불어 알과 같이 사랑의 세계를 편력하던 동경 시절에 간다 근처의
다방에 드나들던 것과 무사시노의 잡목의 총림 사이를 거닐 때든가 지바의 규주끼리 가하마의 태평양 검푸른 해변가든가 금강산이든가 지나간 날의 칠색이 영롱한 무지개가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궁휼한 다리를 놓고 있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감미로운 탱고 음악은 그 옛날 알과 함께했던 일본 유학 시절의 동경의 간다 근처의 자주 드나들던 다방과 무사시노의 아름다운 정원거리를 걷던 추억이라든가 지바현의 검푸른 태평양의 바닷가 추억이라든가 문둥병 치료를 위하여 금강산에서 요양하던 때의 잊지 못한 추억들이 마치 7색의 무지개 다리처럼 오작교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둘만이 연출한 뜨거운 추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동경에서의 주말 데이트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이태리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제 가든 인 이태리, 에르윈 작곡, 이하윤 작시, 1936년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가 부른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미라고 하는 것은 맛이 향기롭고 달달하는 뜻이 되겠고요. 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험을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신전인데 일본에서 신사가 소유하고 있던 논 또는 신사에 바치는 별을 경작하는 논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논이 있던 지역을 지명으로 차용한 사례가 많다 하겠는데요. 비슷한 예로 고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시노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무장야인데 일본 도쿄 무사시노 대지에 위치한 도시로서 1947년에 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시역의 대부분은 무사시노 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에도 시대에는 박구후 직활의 벌목장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잡목이 우거진 숲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바라고 하는 것은 지바현을 뜻하는데 일본 간토 지방 남동부에 위치하며 도쿄도 동쪽에 인접하는 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주끼리 가하마라고 하는 것은 규주끼리 해변, 일본어로는 규주끼리라고 하는데요. 일본 지바현 보소반도 동부의 교부미곳과 다이토곳 사이 태평양에 연한 일본 최대의 모래 해안이라 하겠습니다. 구죽구리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극 대륙에서부터 북쪽으로 뻗어 있는 세계의 대양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면적은 약 1억 6,525만 km²에 이른다 하겠습니다. 태평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고 평균 수심은 약 4,28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색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분광기로 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빛깔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롱한 했는데 광채가 찬란하고 맑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활이나 무지개처럼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상과 더불어 에이텔양의 술 기분과 더불어 알과 함께 우의곡의 사랑의 옥황상제 곁으로 등선하는 것 같은 황홀경에 삼매하고 있다라고 챕터 49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하우는 술 기운 속의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알과 함께 신선들의 춤과 노래를 들으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옥황상제 곁으로 가는 듯한 황홀한 기분에 푹 빠졌다는 극한 행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동원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분을 묘사할까요? 이래서 시인이라고 하나 봅니다.
여기서 우의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예상우곡이라 하며 중국 당나라의 현종이 꿈에 월궁전 전설에서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들의 음악과 춤을 보고 이것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 악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거나 갑작스럽거나 하여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마음이 달뜨는 경지나 지경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2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0 아래 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랑새 제8집이 사진과 같이 12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